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책 남민정입니다. 어린이와 양육자가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림책과 동화, 논픽션을 추천하며 읽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출간된 어린이책 가운데 다양성을 키워줄 수 있는 어린이책을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책과 동화를 골라왔는데요. 오늘 나다움 출판사에서 다음 북클럽과 함께 만드는 비정기간 행물 오늘의 어린이책에서 소개한 책 가운데 4권의 어린이책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가족에 대한 어린이책을 소개했고요. 오늘부터 3주간은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어린이책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힘이나 세력이 약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말하죠. 흔히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빈곤계층, 노인에서부터 다문화 가정, 탈북주민, 비정규직, 성적 소수자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서사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가 중심이 되는 책들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어린이책을 고를 때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살피면 좋을까? 오늘의 어린이책이 책을 고르는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6가지 질문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편견 없이 보여주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멋지게 답하는 어린이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성별, 나이, 계층, 인종, 건강, 출신 지역, 가족 구조 등을 이유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종종 사회적 약자가 되지요. 사회적 약자라는 제한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다음 북클럽이 사회적 약자를 소재나 주제로 다룬 책들을 추천할 때 중요하게 여긴 점은 사회적 약자들을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점에서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루는가, 이런 측면을 살펴봅니다. 주체적인 관점과 태도 속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다양성의 가치가 빛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느라고 들어가는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의 독산동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유은실 글, 오승민 그림,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고요. 201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48쪽 되고요. 저희 오늘의 어린이책에선 1호에 소개되었던 책인데요. 책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가로판형에 가까운 약간 통통한 가로판형이고 노란색 표지에 그 박스가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게 아마 독산동 풍경인 것 같아요. 독산동의 어느 작은 공장으로 보이고요. 여성 노동자들이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고 엄마가 그 머리에 하얀색 수건을 두른 엄마가 아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따스한 그런 노동이면서 어떤 삶의 현장을 느끼게 해주네요. 한 페이지 넘기면 면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독산동 풍경인 것 같아요. 이게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층 집들이 쭉 있고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 넓지 않은 그 신장로에 자동차하고 버스, 작은 트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전체 양면 가득히 마을 풍경이 보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속표지가 나옵니다. 나의 독산동이라고 쓰여 있고 여성 어린이가 곰인형, 노란 곰인형을 안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본문이 나오고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받아쓰기를 한다. 미음이랑 비읍이 자꾸 헛갈린다. 틀려도 괜찮다. 왜 틀렸는지 알면 된다.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오늘은 받아쓰기를 안 했다. 답을 고르는 시험을 봤다. 문제 2. 이웃에 공장이 많으면 생활하기 어떨까? 1. 매우 편리하다. 2.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 3.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 주인공은 1번을 표시했는데 매우 편리하다라고 한 거죠. 근데 틀렸다라고 이제 빨간색 작대기가 그어져 있습니다. 답은 3.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였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말합니다. 이상하다.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이번 문제 답이 뭐예요? 3번.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 저는 1번 같은데요.
아니야, 공장이 많으면 시끄러워서 살기가 나쁘잖아. 이 동네처럼.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처음 알았다.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 살기 나쁘다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몰랐다. 내가 나쁜 동네에 산다는 걸. 이상하다. 이웃에 공장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린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 동네를 나쁜 곳으로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동네랑 참 다른데 의문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글을 소개해 드릴 때 어떤 그림이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림들은 약간 크레파스하고 아크릴 이런 게 섞인 그런 그림 같은데 어린이의 모습이 아주 명랑하게 표현되어 있고 1980년대 교실 풍경도 아주 이채롭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아동만 대충 셈해도 한 40명은 너끈이 되고 그림에 드러나지 않은 아동까지 하면 한 반에 한 60명 정도 있었을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림책인데요.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주인공이 이제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담겨지는데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은희는 공장 밀집 지역인 자신의 동네가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는 사회과 시험 정답에 대해 반문합니다. 이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돌봐주고 세상에 하나뿐인 인형도 가질 수 있는 살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구분짓기와 편견에 대한 어린이의 당당한 문제 제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라고 저희는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작가 이훈실 작가는 글을 쓴 작가인데요. 74년 서울 사당동에서 태어났대요. 5살 때 서울 독산초등학교로 발령받은 아버지를 따라서 독산동의 조그만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했고 20살까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신 아버지는 이제 80년에 사표를 내셨고 이듬해에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독산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본 사회과 시험지를 간직하도록 도와주신 부모님 덕분에 이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작가 이훈실님의 실화인 거죠. 예. 예,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을 소환해서 이렇게 담백하게 쓴 작가의 그 유년의 기억 이런 것들이 아주 잔잔하면서 정감 있게 전해지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오승민 그림 작가는 영암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성남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하룻밤 만에 이제 월출산의 그런 아름다운 동네에서 달동네 쪽방촌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깨끗한 우물 대신에 이제 쓰레기가 밀려오는 천변 풍경을 보면서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80년대 성남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눈에는 그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하고요. 사실 아이들은 어디서든 즐거운 일을 찾아내니까 2004년부터 동화 그림책 논픽션의 그림을 그렸고요. 나의 독산동 외에도 최근에 붉은 신이나 저모기 같은 또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계속 작업하고 있는 그런 그림 작가입니다.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오승민 화가가 여러 차례 독산동을 방문해가지고 그 현재와 그런 과거 40년 전이 공존하는 그런 골목들을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희가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서 학교 파하고 동네 공장이며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밤늦게 이제 온 식구가 다 모였을 때 시험지를 꺼내놨어요. 그때 부모님이 하는 말씀 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동네에는 우리 은희가 잘 알지. 엄마는 시험지를 파일 맨 앞에 끼웠다. 방공 글짓기 장려상이 시험지로 덮였다. 이 다음에 어른 될 때까지 이 시험지 잃어버리지 마라. 아빠가 말했다. 이 장면은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림을 보면 노란 빛이 이렇게 형광등이어도 하얗지 않고 노르스름한 빛이 전체 양쪽 판면에 이렇게 깔려 있고 텔레비전 위에는 못난이 삼형제 옛날에 인기 있었던 그 인형이 있고요. 아빠, 그다음에 엄마, 은희, 그다음에 은희 동생, 남동생이 있네요. 아주
어린 그리고 고민형을 안고 있어요, 각각. 근데 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이 이제 관절염으로 그 일을 공직에서도 물러나셔야 됐을 정도시니까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은희의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는 그런 예쁜 그림이에요. 따뜻하고. 엄마도 그렇고 우리 동네는 은희가 제일 잘 알지라고 하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이런 엄마 아빠 덕분에 작가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멋진 어른이 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가슴이 좀 뭉클하고요. 저도 부모인데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네, 나의 독산동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는 그림책이에요. 번역책인데요. 조던 스콧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옮김. 책 읽는 곰에서 2021년에 출간되었고요. 캐나다 그림책입니다. 52쪽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어린이 책 2호의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은 2020년 미국에 출간 당시에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된 책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수상 경력이 화려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표지를 살펴보면 강물에 소년이 허리 정도 잠길 정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포말이 지는 그런 강물이고요. 눈을 지그시 감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뒷표지를 보면 굽이치고 부딪히고 부서져도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아픔을 딛고 자라나는 아이의 눈부신 성장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굉장히 많은 리뷰를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면지는 굽이치는 파도, 강물이겠죠? 제목이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니까 그러면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떠요 아침마다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스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끄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 가는 달의 드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 버려요. 까마귀의 끄는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달의 드는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는 낱말들의 소리와 함께 깨어나요. 나는 돌멩이처럼 조용해요. 소리 없이 아침밥을 먹어요. 말 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학교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다 봐요. 아이들은 내 입에서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쪽에서 까마귀가 까악 우는 걸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 때 스며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만 봐요. 내 입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내 입은 아침의 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 말을 더듬는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는 그런 소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데까지를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향적인 한 소년, 말을 더듬는 소년의 당황스러움과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출발부터 중반의 다정한 위로와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자존과 긍지를 되찾기까지의 과정이 한편의 시처럼 읽힙니다. 소년은 어쩌면 누구보다 많은 낱말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기에 그 말들이 앞다투어 튀어나오려 하기 때문에 어느 말도 쉽사리 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자기 안에 부딪히는 많은 단어의 파도 같은 것들. 조던 스콧이 캐나다를 대표하는 시인이며 어린 시절에 경험에서 나온 서사라는 후기를 읽고 떠오른 생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말하기 어려움, 표현에 대한 공포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서사를 굉장히 처음 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책이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매체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항변도 이런 책을 읽고 나면 절로 치유라는 그 단어에 수긍하게 됩니다. 다음 북클럽 리뷰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남들 앞에서 더듬거리며 말하는 것 때문에 늘 주눅 들어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발표 수업이 있던 날 자신을 비웃는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아이를 아빠가 강가에 데려갑니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그제야 소년은 자기 안에서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 발견합니다. 시인 조던 스콧의 자전적인 글과 시드니 스미스가 담아낸 눈부신 풍경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놀라운 치유의 힘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무엇이든 그럴듯하게 해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리며 세상살이가 어렵기만 한 모든 이들을 응원하는 그림책입니다. 라고 저희는 리뷰했습니다. 그림 얘기를 많이 안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아이들은 내 입에서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라는 장면에는 소년의 얼굴이 양쪽 면에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게 꽉 차 있습니다. 얼굴이 약간 두려운 그런 눈, 그 다음에 꼭 담은 입술이 있고요. 가지 같기도 하고 어떤 덩쿨 같기도 한 것이 앞에 얼굴 앞에 마구 그려져 있어요.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년이 힘들어하는가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자연하고 감흥하는 소나무, 까마귀, 달 이런 것과 감흥하는 장면은 굉장히 평화롭게 소년의 내면이 잔잔하고 아름답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전체적으로 이런 소년의 내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아빠와 함께 소년이 강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래서 아빠가 소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죠. 예, 강을 따라 걸으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키득키득 웃었다는 거에 대해서 소년이 좌절하는 마음을 아빠가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글을 쓴 작가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캐나다를 대표하는 시인 조던 스콧, 그리고 케이트 그린어웨이 수상작가 시드니 스미스가 그림을 그린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콧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인으로 쭉 살고 있고요. 말을 더듬는다는 것에 대해서 시적으로 탐구한 작품집 바보를 비롯해서 많은 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시문학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캐나다 라트너 문학 신탁상을 수상했고요. 또 어린이 책으로는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가 있고 또 할머니의 뜰에서 또 최근에 소개되었고요. 계속해서 어린이 책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시드니 스미스는 굉장히 많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님도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괜찮을 거야. 어느 날 그림자가 탈출했다. 또 할머니의 뜰에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이거는 이제 조던 스콧과 같이 작업한 거고요. 거리에서 핀 꽃, 바닷가 탄광마을 이런 어떤 여러 어린이 책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도 받았고요. 또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 에즈라 제키즈 상, 그림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상은 다 수상한 그런 빼어난 그림 작가입니다. 이 책에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두 군데인데 하나는 그 중간쯤 가면은 그 펼침면이라고 하는데 이 양면이 내면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년의 얼굴에서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쫙 드러납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데 여기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담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고 싶은 거는 책의 말미에 글작가 조던 스콧이 직접 쓴 작가 후기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말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강물이 밀려오는 걸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말을 더듬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쉬워요. 사실 누군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듣는 일은 편치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일그러진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끄럽고 정상적인 말은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지요.
말을 더듬다 보면 유창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어치료사 선생님은 내가 유창하게 말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하지만 나는 강물 앞에 서면서 유창하다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에도 강의 어귀가 있고 물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강물은 자연스럽게 꾸준히 흐르면서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요. 자신의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강물도 더듬거리며 흘러가요. 내가 더듬거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말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가요? 단어가 몸속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나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단어를 잊어버리나요? 아니면 단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가끔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나요? 가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네, 전체 작가의 말 중에서 한 반 정도 읽어드렸는데요. 이 작가님이 어렸을 때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그 자신의 성장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책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있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림책은 쿵쿵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라는 논픽션 그림책이에요. 논픽션이지만 서사가 있어서 재밌게 읽으면서 또 지식 정보도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허은실 글, 조원희 그림, 풀빛에서 나왔고요. 2018년 출간되었습니다. 48쪽이고 저희는 오늘의 어린이 책 1호에서 이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지는 쿵쿵이인데 고릴라예요. 쿵쿵이의 별명이 고릴라인지 고릴라의 별명이 쿵쿵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변에 고양이 가면을 이렇게 쓴 그 어린이들 같아요. 7명의 고양이 가면을 쓴 어린이들이 있고 콩콩이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고양이 가면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면에는 동그라미 X가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요. 뭔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뒷표지를 보면은 편견, 그게 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편견 이야기. 에이, 저리가 휙!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는 걸 알겠네요. 보통 책의 뒷표지에 책의 가장 소재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고르실 때 표지 보시고 뒷표지를 꼼꼼히 보시면 그 책이 나한테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 금세 알 수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서 면지에는 고양이 가면을 쓴 친구. 이 친구는 이제 이야기에 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막 바쁘게 학교를 뛰어가는데 빨간 안경이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뭔가 암시하고 있고요. 예, 속표지를 보면은 빨간 안경만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는 고양이가 안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본문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어. 내 짝꿍 마리가 이상한 안경을 쓰고 교실에 나타났지 뭐야. 마리는 찬바람이 쌩쌩 느껴질 만큼 확 달라진 거 있지? 마리는 아이들을 놓고 편을 갈랐어. 커다란 밭에서 자갈을 골라내듯 자기랑 다른 애들을 골라냈지. 그 애들하고는 절대 어울리고 싶지 않다나? 그림에는 하나같이 다 이상해. 마리가 막 고함을 치면서 빨간 그 크레용으로 빨간 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 선 밖에는 툭하면 콧구멍을 후비적거리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늘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희죽희죽해. 남자애가 뜨개질이 다 뭐야?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아이들 발밑에 X표를 해놓은 거죠. 예, 마리가 지금 빨간색 안경을 끼고 마구 뛰어다니면서 반 아이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성난 쌈딱처럼 쏘아붙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겼지. 아이들은 그런 마리가 무서웠을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마리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거든. 네, 여기에는 쟤는 곱하기가 취미인가 봐. 손가락을 늘 콧구멍에 넣고 다녀. 코딱지도 먹을걸? 정말 우액 더러워. 이런 그 말풍선에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코딱지를 파는 아이는 한 구석에 지들도 팠으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마리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어.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교실이 온통 마리로 가득 찬 거 있지? 예, 마리랑 다 똑같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마리랑 친구가 되려면 너도 입어야 해. 맞아. 안 그러면 왕따 당해. 드디어 마리와 똑같은 그런 고양이 가면을 쓴 그런 친구들이 고양이 가면 하나를 우리 쿵쿵이에게 내밀었어요. 쿵쿵이가 이제 고릴라인데 얼굴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난 마리와 아이들이 쏘아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마리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온몸이 쩌릿쩌릿 숨 쉴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우두둑 투두둑 불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맞지 않는 옷에 맞지 않는 가면이었던 거예요. 됐어! 안 입을 거야. 예, 쿵쿵이가 가면을 휙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콩콩이와 마리 혹은 마리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 간의 어떤 한판 대결 같은 게 이어지겠죠? 예. 이 책은 논픽션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많고 그 설명에 따라서 아이들이 편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편견을 거부하고 자존을 되찾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명랑하게 잘 그려낸 편견에 대한 논픽션입니다. 색안경이라는 직관적인 사물을 통해 재미있게 서사를 전개한 점이 자연스럽고 또 중간에 콩콩이의 엄마가 편견이 왜 문제가 됐는지 조곤조곤 얘기해주는 장면도 아주 좋습니다. 친구 마리의 말에 따라 편가르기를 하던 애들이 콩콩이의 용기로 편견의 색안경을 거부하면서 다시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유머러스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야기에서는 콩콩이의 용기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다수가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용기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면 이야기의 어떤 단순성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은 나와 남을 모두 아프게 하는 태도임을 잘 그려낸 좋은 그림책입니다. 또한 그 서사와 정보가 잘 조화되어 있고 마지막에 편견을 없애는 방법, 편견을 없앤 인물 이야기까지 담긴 아주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기획된 그런 교육적 목적의 그림책으로 손색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 리뷰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색안경을 끼면 세상은 온통 그 색깔로 보입니다. 콩콩이의 친구 마리가 이상한 색안경을 쓰고 학교에 나타난 날 마리는 행동도 말도 이상해집니다. 남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편견 안경이라는 흥미로운 설정을 통해 성별, 인종, 빈부, 장애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을 쓴 허은실 작가는 새 학기마다 친구 사귀는 게 힘들었다고 해요.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움츠러들었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먼저 자기 손을 먼저 잡아준 친구들 덕분에 많이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책에 담고 싶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외에도 우리 동네 슈퍼맨, 길에 사는 피터 아저씨 등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조원희 작가는 콩콩이의 모습이 우리에겐 다 있다. 마리의 모습과 콩콩이의 모습이 우리 안엔 다 있는데 마리를 그리면서 되게 부끄러웠고 또 콩콩이를 그리면서는 용기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다면 이런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에게 그런 소망을 담았네요. 얼음소년, 혼자 가야 해, 이빨 사냥꾼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더 추가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쿵쿵이가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마리와 이상한 안경에 대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엄마가 반응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세 작품 모두 부모님이 굉장히 아이의 고민에 적절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아주 딱 맞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네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일부러 그렇게 고른 건 아니거든요. 콩콩이의 엄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고 콩콩이가 용기를 내서 마리에 대항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어린이와 함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읽으면 정말 좋을 그런 그림책이고요. 콩콩이가 들려주는 편견을 없애는 4가지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호기심을 갖고 생각의 틀을 깨자. 다른 사람 이야기에도 귀를 쫑긋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이런 얘기를 콩콩이가 마지막으로 해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책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부터 베프 지한글 김성나 그림 문학동네 2021년에 나온 동화입니다. 104쪽이고요. 이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고요. 저희는 오늘의 어린이 책 2호에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책을 보면 표지에 어린이 셋이 이렇게 하늘을 탁 찌르는 신나는 포즈가 되게 예쁘고요. 뒷표지에는 베스트 프렌드라서 베프,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나눠 먹는 프렌드라서 베프,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셋에서 넷, 하나 둘 늘어나는 베프.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베스트 프렌드가 먹는 것에 연관이 돼서 어떤 일들을 겪는 그런 것 같아요. 서진이에게 카드가 생겼다. 연두색 바탕에 분홍 하트가 뿅뿅 그려진 카드다. 예, 일의 시작은 이 카드, 하트 뿅뿅 카드입니다. 목차를 보면은 오늘은 내가 쏘는 날, 하트 뿅뿅의 진짜 이름, 하트 뿅뿅 말고 그냥 카드, 일주일만 밥 친구, 초콜릿 땡, 참치 통조림 땡 딩동댕, 김소리와 김소망, 배고플 때 만나는 친구 베프, 오늘부터 1일,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하트 뿅뿅이라는 그런 카드는 급식 카드인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그런 카드죠. 그 카드와 친구 사귀기가 이제 잘 결합된 그런 저학년 동화입니다. 지금도 아주 사랑받고 있고요. 예. 귀염뽀짝하고 따뜻하고 의젓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북클럽 리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유림이와 서진이는 베스트 프렌드, 베프다. 유림이 엄마한테서 또 유림이가 쓰는 체크카드로 여러 번 대접받았던 서진이는 급식카드를 받게 되자 베프 유림이에게 한턱 내고 싶지만 이 카드는 쓰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속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림이가 호텔에서 엄마 생일 파티를 한 뒤로는 한지우랑 호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급식카드를 써온 김소리와 조금씩 친해지면서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기 고양이를 돌보는 기쁨도 맛보면서 함께 밥을 먹는 베프가 생긴다. 주인공 서진이와 친구들이 가진 다양한 감정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우정의 힘으로 슬픔과 어둠을 걷어내버리는 어린이들의 에너지에 온 세상이 환해지는 느낌이 든다. 라고 저희는 리뷰했습니다. 이 아동급식 카드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인데 평범한 카드 모양이긴 하지만 사용법도 까다롭고 또 사용 후에도 기분이 영 개운하지 않은 그런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밥도 사줄 수 없는 그런 숨어서 밥을 먹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 작가가 이제 제도의 허점을 굉장히 긍정적인 서진이의 시점으로 이렇게 꼬집는 그런 동화입니다. 글을 쓴 지한님은 어린 시절 읽었던 책 속의 어린이와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예, 많은 작품 활동하고 있고요. 또 그림은 김성나 그림 작가가 그렸습니다. 이 작품이 문학상의 그 대상 수상작으로 꼽힌 작품이니만큼 심사평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부터 베프의 가장 큰 미덕은 낙천적인 동심의 힘을 잘 살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인물과 상황을 소비하지 않고 흑백 논리에서 벗어난 점도 돋보인다. 스스로를 돌보고 나누며 씩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담긴 오늘부터 베프를 읽게 되어 반갑다. 서로 연대하는 삶의 소중함을 사랑스럽게 그린 이 작품은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기분 좋았던 점은 서진이라는 친구의 캐릭터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취약계층 아동이 조금 주눅들거나 좀 소심했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힘을 찾는다 이런 서사를 흔히 많이 상상하게 되는데 여기 등장하는 서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친구에게 밥을 한 끼 사주고 싶어서 굉장히 막 즐거워하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선입견 없이 보고 생각하고 눈치 보지 않고 말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런 어떤 당당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서진이의
당당하고 명랑한 캐릭터 때문에 이 이야기 전체가 아주 흥미롭고 그러니까 명랑쾌활하게 다루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거리가 많음에도 그런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인상을 남겼던 그런 동화입니다. 여전히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작가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동화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동화를 오늘 마지막 작품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발견과 성장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4권의 어린이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훨씬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걸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오늘의 어린이책 남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